1948년 1월 29일 곤봉을 든 중년의 경찰이 한 청년을 마구잡이로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고문당하는 청년은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을 피습한 용의자로 붙잡혀온 25살의 박성근이란 자였습니다. 수도경찰청장이 피습당한 이 사건은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죠. 그렇게 끔찍한 고문은 계속 이어졌고 취조실은 박성근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익숙하다는 듯 곤봉을 수없이 내려쳤으며 심지어 부하들을 시켜 물고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진 고문을 못 견딘 박성근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심히 당황한 경찰. 잔대가리를 굴린 중년의 경찰은 즉시 2층에 있던 취조실의 창문을 열어 저놈 잡아라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렇게 박성근이 도주한 것처럼 꾸민 뒤 부하들과 함께 시체를 차에 태운 다음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한강의 구멍을 뚫고 시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박성근 사건은 완벽하게 은폐 조작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6개월 뒤 박성근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순식간에 뒤집어졌고 곧바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중년의 경찰이 체포되었죠. 그 경찰이 바로 수천 명의 조선인을 체포, 고문, 살해하고 조선인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최악의 악질 반민족 행위자 노덕술이었습니다. (1899년)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난 노덕술. 찢어질 듯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울산 공립보통학교 2년을 중퇴한 뒤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구하며 살았죠.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20년 경찰이 되고자 마음먹게 된 그는 경남 순사 교습소에 입학 후 졸업한 뒤 경상남도 순사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겠노라 다짐하였죠. 그렇게 시작된 반민족행위. 그는 일제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필사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아 믿을 수 없는 고문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928년 민족단체인 신간의 간부로 활동하던 박일영 등을 체포하여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고 이때 그의 고문을 견디다 못해 죽은 독립운동가가 3명이나 되었습니다. 반일 사상을 가진 이들은 무조건 잡아다 고문했죠. 또한 비밀 결사단체인 혁조회가 적발되자 노덕술은 회장 김규직 등 9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도 3명이 그의 고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그에 의해 고문을 받았으며 죽은 이들도 많았고 그는 덕분에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다 1943년엔 총경급인 경시에 올랐습니다. 이는 일본인도 달기 힘든 계급일 뿐 아니라 통틀어 경시가 된 조선인은 단 21명 뿐이었죠. 미천한 출신에 든든한 백도 없었던 그가 조선인을 때려잡으며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최악인 점은 그가 가지고 있던 별명이었습니다. 고문 귀신 또는 고문왕. 언제나 고문할 때면 행복에 겨웠는지 끊임없이 새로운 고문 기술을 만들어내 고통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좁은 상자에 가둬두고 밖에서 못을 박는 고문, 피해자의 혀를 잡아 빼는 고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뽑는 고문, 손발을 묶어놓고 매달아 놓은 후 구타하거나 물먹이는 고문. 이외에도 수많은 고문 기술을 만들었는데 당시 일제가 정리한 고문 기술을 봤더니 노덕술이 개발한 고문이 70%나 차지하였습니다. 사이코패스나 다름없죠. 이런 악질 고문을 끝까지 버틴 독립운동가가 대단할 따름입니다. 일제로부터 훈장까지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그는 일제가 패망하여 조선이 강복을 맞이하여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일 경찰들이 재등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의 80%가 일제경찰 출신으로 재등용되었고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노덕술을 수도경찰청장 수사과장으로 기용하였습니다. 그는 1946년 당시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의 암살범을 검거하면서 또 다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이승만 세력들을 잡아다 그토록 좋아하는 모진 고문을 시작했고 당시 자익 세력을 탄압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죠. 이러는 와중 1947년 의열단을 이끌며 항일운동한 약산 김원봉을 체포한 노덕술은 김원봉에게 온갖 모욕과 치욕을 주었습니다. 일제한테도 잡히지 않았던 김원봉이 같은 조선인에게 빨갱이로 몰려 치욕을 당한 것이니 김원봉은 원통함에 3일간 울었다고 전해지죠. 한편 1948년 영상 초반에 나왔던 박성근을 한강에 유기한 사실이 밝혀진 뒤 노덕술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은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반민특위가 출범되었고 도망다니던 노덕술이 결국 1949년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를 보면 매우 역겨운 점이 많은데 그를 경호하던 경호원 4명이 모두 경찰이었으며 심지어 경찰 집차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재산이 현재 시세로 치면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처럼 붙잡힌 노덕술은 반민특위 관계자 암살까지 모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불러 노덕술의 석방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노덕술은 이승만의 비호를 받으니 그는 세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겹치면서 노덕술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모든 혐의의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렇게 석방된 노덕술은 헌병으로 전직하였고 1950년엔 육군 본부 제1사단 헌병대장, 1954년 부산 제2육군 범죄수사단 대장 등을 지내다 1955년 뇌물수뢰 혐의로 징역 6월을 받고 파면되었습니다. 이후로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생활하다 느닷없이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됩니다. 그리고는 1968년 4월 1일 68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출세를 위해 동포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지멋대로 인생산 최악의 반민족행위자 노덕술. 이엔병 처벌은 개뿔. 놀랍게도 그는 일제로부터 훈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총 3개의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